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포원 최기영입니다. 그리고 목수일 한 지는 지금 61년 됐고, 내가 스승 밑에서 별도로 이렇게 일하기 시작한 지는 58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국가문화재들이 총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기능인협회의 3대 3번 회장을 역임했고, 대목장이라는 것은 다 알아야 돼요. 구조, 설계, 기능, 소목, 조각,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내 몸으로 습득을 해야 대목장의 자격이 있고 대목장의 능력을 갖췄다고 봐요. 미장, 또 뭐 대목, 무슨 조각, 예를 들어 기와공, 뭐 기와장, 이런 여러 그 장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전부가 100% 단종이에요. 단종. 그런데 대목장만큼은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로 말하면 종합건설이나 큰 대기업 같은 종합건설이나 마찬가지예요. 대목도 알아야 되고 소목도 알아야 돼요. 구조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심리도 제대로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삶도 능통할 정도로 이렇게 알아야 올바른 대목장이 됩니다. 목수일만 한다고 해갖고서 그건 대목장이라고, 올바른 대목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가상해서 1원짜리를 짓는다면은 대목장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에요. 초석을 놓고 집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돌이 있죠. 석가래 거는데 거기까지는 전체적인 기능입니다. 기법이라고. 근데 그 위로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고 모든 것은 예능이에요. 그러니까 기능과 예능이 음향이 조화가 맞듯이 다 합해져야. 그러니까 시각적인 구조, 눈으로 봐서 아름다운데 얼마만큼 못해야 우리 100명의 인간이 다 100% 다 추궁할 수 있는 기법이 되느냐. 이것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추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얼마만큼 아름답게 휘어져야, 꺾어져야 그것이 아름답다. 이것을 머릿속으로 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녀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물이 어떻게 흐르는 그 기법까지 전부 터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올라가면 편치, 물을 흐르게 하고 물바지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데, 지붕을 만드는데 쉬웠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2번, 3번, 4번, 5번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위에서 지붕 만들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잖아.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일을 배워도 또 목수 일을 해도 그냥 그 자기 인간 생긴 자체대로 그냥 물을 만들고 목수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무엇인가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기법을 변형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과는 어떻게 해서요? 엄청난 차이가. 그게 1년, 2년 해서 10년, 20년, 나같이 60년이 한다면은 그 차이가 하늘로부터 땅 사이일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멉니다. 그것이 장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벽체에서 대로까지가 5m다. 5m도 채 안 됩니다. 거리가 한 4m 정도 이렇게 될까 그래요. 그런데도 찻소리나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안 들리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지나가는 소리, 소음 모든 이런 것들을 이 한옥이 벽체나 이런 것들이 머금기 때문에 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돌서부터 돌, 흙, 기와 목조 이런 것들이 숨을 쉰다는 얘기예요. 이 한옥에 사용되는 소재는 인간을 배신을 안 합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고 살아봤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전라도 땅에 가서 600년 된 집을 철거를 해서 그 방 온돌을 뜯으니까 온돌이 약 한 300년 됐답니다. 근데 그 흙을 뜯어가지고 철거해가지고 온돌가에 그 위에 깔렸던 흙을 밖에다 놓았는데 거기서 공사를 한 5, 6개월 했어요. 근데 올 때쯤 되면 거기서 풀이 나. 그 흙에서 풀이 난다는 얘기예요. 비 맞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배신 않는 거예요. 목구조도.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뒤틀어지기도 하고 하는 게 자기가 싫으면 몸뚱이 이렇게 틀으면 갈라지고 뒤틀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요. 목조 건축은 목조는 숨을 쉰다고 그랬죠. 집성목은 숨을 못 쉽니다. 왜냐면은 그 화학 제품 이렇게 본드, 접착제 이런 거를 해서 눌러서 집성시키는 거 아니요. 나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능한 한이면은 흙으로 황토, 마사토, 백토 이런 그 흙을 혼합해서 가능한 발려는 게 좋고요. 합판으로 하는 것은 저는 별로입니다. 그 공기를 차단하고 공기보다도 습도를 차단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겨울에 밖에가 30도가 영하 30도가 된다고 봐요. 이 방 안에는 영상 30도가 된다고 봐. 그러면 벽에 유리나 이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철판이나 이런 것들에는 결로가 생기죠. 안에 뜨거우니까 밖엔 차오르니까 물이 줄줄 흘러내리죠. 한옥벽에는 물이 흘러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 다 머금고 숨을 쉬고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차이가 나더라도 결로가 없습니다. 더 얘기해서 창호지 발라놓으면 그게 창호지가 뭐예요? 그것도 나무요. 그렇죠. 근데 그 창호지 바르는데 거기에서 물이 줄줄 흘러? 아무리 밖에가 쳐도 안 흘러요. 그것은 다 모든 것이 혼합이 되고 숨을 쉬고 이러기 때문에 미세하게라도 뭐 이렇게 우리 사람 숨 쉬듯이 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원리가 전통 건축입니다. 그렇게 좋은 자료로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살으니까 밖에 소리도 소음도 안 들리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마음이 편쳐. 그럼 모든 것이 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한옥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 나무를 이렇게 크게 길게 써서 방을 크게 할 수가 있고 거실도 넓게 할 수 있고 대청마루도 더 크고 아름답게 할 수가 있고 더 월등하게 물질이 풍부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한옥을 가지고 목조를 가지고서 그 한옥을 내 마음에 내가 필요한데 그렇게 필요하게 얼마든지 변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편법만 쓰지 않으면은 괜찮아요. 편법만 쓰지 않으면 편법을 써서 가상에서 나무를 뚝 잘라대고서 그냥 못을 박는다든지 이런 것들만 행하지 않으면은 한옥에서는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애국서 들어놓은 나무는
제일 좋은 나무가 삼색이에요. 세 가지 색. 뭐 예를 들어 흰색, 붉은색, 청색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가지 색인데 우리나라 나무는 사색입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는. 그렇게 우리나라 소나무가 좋고, 우리나라 소나무는 첫째 송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향이 좋고, 또 색채가 사색이라 사람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색채입니다. 그리고 또 질감이 송진이 많아서 부패되는데 질감이 좋고. 왜 우리나라 소나무가 오래 가느냐? 왜 옛날 한옥들 아주 오래 묵은 한옥을 보면 이렇게 기둥 밑에가 가신 섞어서 끄트머리 이게 삐죽하게 남았지. 그게 왜 그러느냐? 송진이 이 소나무과에는 송진이 이렇게 회전을 해요. 세월이 가면 나이테는 가늘어지고 근육 있죠. 나무의 근육 하얀 부분 거기에는 벌거스름하게 물들잖아. 나이테에 있는 송진이 근육이 있는데 근육 그 부분이 상할 것 같으니까 너 썩지 말아라. 내 거 좀 갖다가 너도 좀 보존을 해라 하고서 보내주는 거예요. 나이테에 박혀 있는 송진이 순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무의 몸에 순환을 하기 때문에 안 썩어요. 덜 썩는 거예요. 한국 소나무는 사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에 송진이 순환을 하면서 나무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송진 질이 좋아요. 재질이 1등이에요. 1등. 다른 나라에서 오는 나무의 송진과 우리나라에서 보던 송진이 색채가 틀려. 그 색채는 그 누구도 못 만들어. 인간으로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색이 나와요. 그게 우리나라 소나무예요. 한옥은 아까 얘기대로 한옥에 들어간 전 소재가, 전체의 소재가 숨을 쉬는 소재입니다. 밖이 추우면은 여기로다가 전달이 돼요. 미세하게 1000분의 1이라도 이렇게 뭐 10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얘기죠. 아무리 방이 뜨겁고 온도가 30도, 40도가 돼도 숨이 막히질 않아요. 그렇게 그냥 막 몸이 막 비틀 정도로 답답하고 그렇게 못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니만 아파트에서 살지 말고 한옥을 지어서 한옥에서 살아요. 그러면 편해. 또 정서적으로 좋고